대한민국 징병제도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타당한 논의의 방향 모병제로의 전환. 심준용 큐레이터스. 서러운 희생의 시대를 넘어 전문성의 시대로 대한민국 70년 안보의 근간이었던 징병제는 국가를 위한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어 왔다. 정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신체와 시간을 담보로 국가를 방해하는 이 시스템은 분명한 시대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징병제가 마주한 거대한 균열을 직시해야 한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와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현대전의 질적 변화는 희생에 기반한 양적 국방 모델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제 국방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바로 강제된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전문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국가 안보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국가가 정당한 대우와 명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자긍심을 느낀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투신하는 매력적인 전문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징병제의 역사적 수명이 다했음을 객관적 현실을 통해 진단하고 모병제로의 전환이 왜 대한민국 안보의 유일하고도 가장 타당한 미래인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군대를 원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복무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재탄생시켜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선진 국방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점. 왜 더 이상 징병제는 유효하지 않은가? 모병제 전환을 논하기에 앞서 현행 징병제가 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구, 역사, 사회적 통념, 그리고 전쟁의 본질, 네 가지 측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첫째, 인구 절벽은 징병제의 물리적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분석했듯 2030년대 후반이면 연간 20세 남성 인구는 15만 명 선까지 추락한다. 이는 현재의 50만 병력은커녕 최소한의 방어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치다. 징병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통계에 의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제도나 다름없다. 둘째, 징병제의 과거와 현재 신성한 의무에서 불공정한 짐으로 과거 6.25 전쟁 직후 징병제는 국가 재건과 방위를 위한 집단주의적 공감대 속에서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개인의 삶과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들에게 징병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며 경력이 단절되는 불공정한 짐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제도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셋째, 남성의 의무라는 착각 헌법 정신과 사회적 통념의 괴리. 우리 사회에는 국방의 의무를 곧 남성의 병역 의무와 동일시하는 깊은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인식의 오류다. 헌법 정신의 왜곡.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 주체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으로 명시한다. 현재의 남성 중심 징병제는 헌법의 정신이 아닌 시대적 필요에 의해 제정된 하위 법률인 병역법에 근거한 제도일 뿐이다. 이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인위적 장치라는 의미다. 잘못된 비교 논리, 특히 이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성은 군대, 여성은 출산이라는 비교는 논리적 비약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주어진 고귀한 생물학적 권한이자 선택이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법적인 강제 의무인 병역과 생명의 권리인 임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성별에 따른 의무라는 낡은 프레임을 강화할 뿐이다. 이러한 성별 기반의 통념을 극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방을 누가 희생할 것인가의 관점이 아닌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별과 무관하게 오직 능력과 의지에 따라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모병제로의 길을 가리킨다. 넷째, 현대전은 징집된 아마추어가 아닌 숙련된 프로를 요구한다. 소총을 든 보병의 수로 승패가 갈리던 시대는 지났다. 첨단 무기체계가 지배하는 현대전은 18개월 남짓 복무하는 단기 징집병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2점. 모병제 미래 국방을 위한 최적의 선택. 징병제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그 대안인 모병제는 어떤 비전과 당위성을 갖는가? 모병제는 단순히 병역 차원 고갈을 막는 대안을 넘어 군 전체를 질적으로 혁신하는 최고의 전략이다. 2.1.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장이 증명하는 전문성의 가치. 최근 국제 분쟁은 모병제가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를 생생하게 증명한다. 훈련도가 낮은 러시아 징집병은 고도로 전문화된 우크라이나 직업군인에게 압도당했다. 이는 소수의 숙련된 전문가 집단이 다수의 비전문가 집단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운용과 복잡한 시가전은 미래 전쟁일수록 양적 우위가 아닌 질적 우위, 즉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군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2.2. 군 전투력의 극대화 전문성과 동기부여. 이러한 전장의 교훈처럼 모병제는 군을 선택에 기반한 전문가 집단으로 만든다. 스스로 군인이란 직업을 선택한 이들은 높은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장기간 복무하며 최고의 숙련도를 갖추게 된다. 5년, 10년 이상 한 분야에 매진한 부사관과 장교들이 군의 허리를 튼튼하게 바칠 때 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2.3. 국방 효율성의 증대와 경제적 선순환. 징병제는 값싼 인력에 기댄다는 착시를 주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경력 단절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모병제는 군 인력을 정예 병력으로 슬림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첨단 무기 개발 및 R&D에 재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군인에게 지급되는 높은 급여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2.4. 병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 공정과 인권. 모병제는 국방의 의무를 둘러싼 모든 공정성 및 인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군 복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택 가능한 직업이 되며 국가는 강제 징집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방 인력을 확보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3. 모병제 전환의 현실적 과제와 극복 방안. 물론 모병제로의 전환은 막대한 예산과 병력 충원의 안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의 벽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와 치밀한 설계를 통해 극복 가능한 도전이다. 3.1. 재원 확보 문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이는 비용이 아닌 국가 안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징병제 유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모병제의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연구도 많다. 기존 국방 예산의 효율적 재편성, 국방세 신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3.2. 병력 충원 문제. 군을 최고의 직장으로. 저출산 시대에 충분한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군이 스스로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 중 하나로 거듭나야 한다. 합당한 보수와 최고의 복지, 확실한 커리어 비전,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 문화를 통해 군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면 병력 충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 국방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 징병제는 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 인구 절벽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하는 냉엄한 현실, 그리고 남성만의 의무라는 낡은 통념의 오류 앞에서 희생에 기반한 과거의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의 키를 놓지 않는 것과 같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길이다. 군대를 원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만드는 것만이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년들의 삶을 존중하며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모병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국가적 결단과 용기다.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국방 선진국으로 이끌 것이다.